안녕하세요, 배드마우스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7월 10일 오전 2시까지 이어질 스팀 여름 할인, 다이렉트 게임즈 또한 7월 9일 오후 4시까지 할인을 진행하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역시나 할인율이 높고 괜찮은 게임들 위주로 마지막 게임 추천을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인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들과 생존 경영 게임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그라이크 액션 더 바인딩 오브 아이작 리버스. 엄마의 종교적 광기를 피해 지하실로 도망친 주인공 아이작이 되어 자신의 눈물을 무기로 기괴한 괴물들을 잡는 명작 로그라이크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던전 탐험 중 얻게 되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주인공의 외형을 바꾸는 것도 독특한 매력이고, 그 아이템들로 시너지를 짜가며 다양한 스테이지를 반복적으로 깨는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로그 레거시 1, 2 죽을 때마다 능력치가 후손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명작 로그라이크 메트로베니아 인디게임입니다. 매번 다른 특성을 물려받아가며 반복적으로 클리어에 도전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바로니, 마을에 걸린 저주를 풀기 위해 지하 던전을 탐험하는 1인칭 시점의 던전 크롤러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입니다. 함정 하나만 잘못 걸려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하드코어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성장부터 아이템 감정까지 디테일하고 다양한 게임 시스템이 매력적이고 4인까지 협동 멀티플레이도 가능한데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재밌더라고요. 컬즈 브링어,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수수께끼의 모놀리스 내부를 탐험하는 로그라이크 플랫포머 액션 게임입니다. 대시와 벽타기, 그리고 근접 슬래시 공격을 이용해 순식간에 적들을 잡는 속도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월월드,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수직 장벽을 거대 로봇으로 돌아다니며 광맥을 캐면서 기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기계로 몰려드는 괴물을 잡는 중독성 높은 로그라이크 디펜스 게임입니다. 벽의 비밀을 알아가는 떡밥들도 흥미롭고요. 해머워치 시리즈,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협동 던전 크롤링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입니다. 직업별 역할 분담에 따른 아이템 파밍이 중요하고 재밌는 만큼 혼자보다 멀티로 플레이할 때 더 재밌습니다. 아토믹 크래프트, 핵전쟁으로 황폐해진 세상에서 낮에는 다양한 농작물을 기르고 밤에는 농장을 습격하는 적들을 막는 농사와 로그라이크 액션이 섞인 독특한 게임입니다. 그래픽이 약간 정신 나갈 것 같다는 거 빼곤 꽤 괜찮게 플레이했습니다. 댄디 에이스, 마법의 거울 속에 갇힌 마술사가 되어 던전을 돌파하는 커터뷰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핵심은 마술사라는 컨셉에 맞춘 마법 시스템인데, 게임 중 획득하는 마법 카드를 대시, 공격, 보조 공격 등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여 점점 강해지는 게 재밌더라고요. 다운웰, 무한히 아래로 떨어지며 진행되는 독특한 구조의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중에서 계속 적들을 잡게 되고 공중 콤보를 이어가는 스피디한 전투를 하게 되죠. 단돈 850원으로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위자드 오브 레전드, 마법사 주인공으로 다양한 마법을 배워가며 강력한 마법 보스들을 잡는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스킬을 직접 조합해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만드는 게 독특하고요. 협동 플레이도 가능하니 친구랑 즐기면 더 재밌습니다. 리스크 오브 레인 리턴 2, 시간이 지날수록 적들이 점점 강해지는 방식의 런앤건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입니다. 아이템을 계속 쌓아가며 강해지는 특유의 재밌는 로그라이크 액션 시스템을 잘 만들었고요. 특히 리스크 오브 레인 2는 3D 그래픽도 깔끔하고 멀티플레이도 재밌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 같네요. 스피릿4, 대난투 스타일의 공중 콤보 액션을 로그라이크에 접목한 게임입니다. 적을 계속 띄우고 이어가는 콤보 플레이가 핵심으로 손맛이 꽤 좋은데요. 다만 너무 단순한 그래픽이 플래시 게임 같다고 그런 호불호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소원, 타락한 아서왕을 잡기 위해 다양한 역할군의 무기와 마법 중 하나를 골라 적들과 보스를 열심히 때려잡는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입니다. 액박 패스로 할 수도 있고 멀티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엠버 나이츠, 우주를 수호하는 엠버 나이트가 되어 사악한 마법사 보스를 저지하는 템포 빠른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검, 활, 지팡이 등 무기들 중 하나를 골라 시작하고 전투 중 획득하는 다양한 유물과 스킬 조합을 통해 나만의 빌드를 완성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최대 4인까지 협동도 가능한데 플레이 타임이 전체적으로 짧아서 아쉬웠어요. 원 스텝 프롬 에덴, 슬더스와 같은 덱빌딩 RPG 요소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실시간으로 액션 커맨드를 입력해야 하는 특이한 덱빌딩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동과 회피, 심지어 아군 NPC 구조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꽤나 어려우면서도 재밌게 즐겼습니다. 던그리드, 귀여운 픽셀 그래픽 배경의 던전을 탐험하며 계속 성장하는 국산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입니다. 역시나 매번 다른 무기와 유물들을 활용해 보스 패턴을 파악해나가며 강해지는 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죠. 로보퀘스트, 다양한 로봇들 중 하나를 골라 빠른 속도로 다수의 적들을 잡는 로그라이크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 끊임없는 교전 중에 적들의 공격도 마치 탐막 게임처럼 피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안 맞기가 어렵더라고요. 액박 패스에도 포함되어 있고 2인 협동 멀티플레이도 지원합니다. 포탈 던전, 포탈 이동을 활용해 던전을 탐험하는 협동 액션 로그라이크입니다. 맵 구조를 빠르게 이동하며 전투와 탐색을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협동 플레이를 하면 더 재밌습니다.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 해골 캐릭터가 머리통을 바꿀 때마다 다른 능력을 얻는 특이한 시스템을 가진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나름 몬스터인 주인공 입장에서 용사를 잡으러 가는 스토리 구조도 흥미롭고 이것저것 성능이 궁금해서 온갖 해골들을 써보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생존 경영. 어토너츠. 처음엔 직접 일을 해야 하지만 나중엔 로봇을 만들어 일을 시켜 점점 개척해나가는 귀여운 자동화 건설 게임인데 마치 개발자가 코딩하듯 각각의 로봇에 대해 나무를 캐는 명령을 입력하고 캔 나무를 옮기는 명령을 또 입력하고 그 나무를 가공하는 명령을 입력하여 연쇄적으로 자동화 과정이 이어지게 하는데요. 이런 조그만 부분부터 시작해서 머리 터지게 행동 패턴을 코딩하며 결국 전체적인 자원 채집과 건설, 기지 운영이 자동화되면 그 쾌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루프 히어로. 이번엔 던전 보스를 깨는데 그 과정을 자동화하는 또 다른 독특한 방치형 생존 운영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주인공을 직접 조작해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되는 원형의 길을 알아서 걸어가는 주인공에게 주변에 좋은 지형과 건물을 배치하거나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해주며 주인공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그만큼 몰입도 있고 재밌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노가다가 심하기도 해서 마지막까지 깨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던전 워페어 1, 2. 다양한 함정을 던전 곳곳에 설계 및 배치하여 몰려오는 적들을 효율적으로 막는 로그라이크식 던전 디펜스 게임입니다. 2까지 중독성이 엄청나서 재밌게 즐겼습니다. 세틀먼트 서바이벌. 새로 찾은 정착지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번창하는 도시를 만드는 생존형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입니다. 단순히 건물들을 예쁘게 짓는 게 다가 아니라 인구 통계까지 확인하며 식량 공급과 주거 환경을 조절하고 전염병 같은 무서운 이벤트를 잘 대비해야 하는데요. 이런 도시 경영 게임 좋아하는 분들에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룬 팩토리 3, 4, 5. 농사와 RPG를 결합한 판타지 라이프 시뮬레이션 시리즈입니다.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판타지 마을에 정착해 밭을 일구고 주민들과 교류하며 연애와 결혼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 무기와 장비를 제작하고 던전을 탐험하며 거대한 보스를 쓰러뜨리는 액션 RPG 요소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스타듀밸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RPG의 색깔이 좀 더 강한 게 특징입니다. 스토리는 시리즈별로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작품부터 시작해도 큰 문제는 없으며 입문한다면 시리즈 중에서도 완성도가 가장 높다는 4편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돔키퍼. 거대한 돔 기지를 지키며 생존하는 로그라이크 디펜스 게임입니다. 게임은 채굴과 방어라는 두 가지 페이지의 반복으로 진행되는데요. 외계 생물들의 습격이 오기 전까지 돔 아래 지하 깊숙한 곳을 파며 귀중한 자원을 캐고 기지로 운반해야 합니다. 습격 경보가 울리면 즉시 지상으로 올라와 돔에 장착된 무기로 괴물들을 격퇴해야 하고요. 한정된 시간 동안 채굴과 방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팽팽한 시간 압박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먼저 소개했던 월월드가 이 게임과 결이 조금 비슷한데요. 이게 원조기도 하고 디펜스 성격이 강해 이쪽 카테고리에 넣어봤습니다. 멀티플레이 패치도 돼서 이제 친구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더 리프트 브레이커. 외계 행성에 고립되어 지구로 돌아갈 차원문을 건설하는 SF 메카닉 타워 디펜스 전략 게임입니다. 다양한 캠페인으로 구성된 이 게임은 최첨단 메카 슈트를 조작해 행성을 탐사하고 마치 스타크래프트 같은 RTS 게임처럼 자원을 채집하며 거대한 기지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몰려오는 외계 생명체들을 막기 위해 강력한 타워들과 메카닉을 준비해야 합니다. 멀티플레이도 업데이트되며 친구와 같이 생존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데이브 더 다이버. 낮에는 신비로운 바다를 탐험하며 물고기 등 재료를 채집하고 밤에는 초밥집을 운영하며 다양한 손님들을 맞이해 돈을 버는 넥슨에서 만든 해저 탐사 및 가게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특유의 매력적인 스토리라인까지 다방면에 풍부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정글 DLC까지 나왔는데 본편을 최저가 할인하는 기념으로 이번 기회에 꼭 사서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디스트 프론티어. 황무지에서 정착민들을 이끌고 중세 도시를 건설하는 생존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난이도로 따지자면 아까 소개했던 세틀먼트 서바이벌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유명 핵앤슬래시 게임 그림던의 개발자가 제작하여 사실적인 환경 묘사와 깊이 있는 디테일이 특징인데요.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량이 썩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질병과 야생동물 등의 침략자로부터도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쓰는 게 매우 어렵더라고요. V 라이징. 깨어난 뱀파이어가 되어 나만의 성을 건설하고 인간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매력적인 크래프팅 생존 게임입니다. 낮에는 햇빛을 피해 그늘로만 다녀야 하며 주기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의 피를 흡수해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협동 멀티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PVP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라운디드.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몸이 매우 작아진 아이들이 되어 평범한 집 앞마당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곡창적인 생존 건설 게임입니다. 흔히 보던 잔디밭이 거대한 밀림이 되고 무당벌레나 거미가 치명적인 괴수로 돌변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곤충들의 껍질과 식물 줄기를 모아 무기와 방어구를 만들고 나만의 기지를 건설하며 몸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탄탄한 스토리라인과 짜릿한 전투 시스템 그리고 최대 4인까지 가능한 멀티플레이 덕분에 협동 생존 게임으로서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스피릿시티 로우파이 세션스.
게임이라기보단 자원 생산 앱에 가까운 실제 일상 속 집중과 휴식을 도와주는 독특한 감성의 힐링 꾸미기 게임입니다. 편안한 로우파이 음악이 흐르는 가상의 방에서 나만의 아바타와 방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데요. 게임 내에 내장된 할 일 목록, 타이머, 습관 추적기 등을 활용해 실제로 공부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때 배경 화면처럼 켜두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 주변에 귀여운 정령들이 하나둘 나타나 그걸 수집하는 소소한 재미도 갖추고 있는데 의외로 이 정령들을 모두 모으는데 푹 빠지는 유저들도 많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힐링 스크린세이버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스팀 여름 할인 기간 마지막 추천 게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3개의 할인 정리 영상을 정말 엄청난 노가다로 만들었는데 다 봐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부탁드리고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베바베바.